저는 이제 빗썸에 2018년 정도부터 있었고요. 저희 지금 이 회사는 좀 낯서실 텐데, 빗썸에 이제 개인 지갑, 그 브리또 월렛이라는 지갑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현재 빗썸이 대주주로 있고요. 아까 저기 김병구 전무님께서 그 디지털 지갑이 뭐 은행 계좌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오늘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비전을 저희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의 신사업으로서 지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해당 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제가 되게 무식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저 ADR을 그랬을 때 그 아메리칸 디파지토리 리스피인가 좀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좀 뜬금없다, 도대체 왜 갑자기 그 DR 얘기를 하실까, 가상자산을 얘기를 하다가 저게 그 STO랑 비슷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게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의미, 영어 단어가 전혀 달랐던 거를 알았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출신들이 아니시고 뭔가 정관계, 뭔가 전문가 집단이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소위 말해서 업자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될 얘기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약간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업계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적으로 저희 사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 예민한 사안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빗썸의 제 경험을 좀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도 이제 빗썸이 뭐 공교롭게도 그 변역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기원 사거리에.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그 데모를 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 데모하는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뭐 피켓 들고 뭐 시위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그 시위의 내용이 사실 저희가 좀 파악이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거래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이제 보통 아까 뭐 그런 토큰을 발행한 재단들 내부의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그거에 어디서 이렇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뭐 정치인이 조금 연루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저희 거래소 앞에 와서 데모들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뭔가 약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동네북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그 회사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사실 빗썸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거래소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그 형사사건화되는 것들로 인해서 뭐 압수수색 이런 걸 되게 빈번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그 고소고발, 여기 그래서 유독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법조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빈번한 뭐 민사,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피로감도 크고, 뭐 업무가 당장 중단이 될 거고, 뭐 하려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소위 말하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원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루되는 사건들을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거래소가 대부분 이제 거대해졌기 때문에 거래소 향으로 시비를 걸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회사고 조직이 있고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시비 걸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대형 거래소들은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면 뭐래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없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시간을 돌려서 그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은 사실 이 거래소라는 것들이 불과 뭐 몇 년 됐을까요? 한 4, 5년? 이게 급성장한 걸 보면 4년, 5년 됐는데, 여러분들 4년, 5년 되면은 저희들은 아직도 스스로 약간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기업의 그 생애 주기를 봤을 때 뭐 5년, 10년, 뭐 10년 넘어도 사실은 굉장히 여전히 성장하거나 성장통을 걷는 상황일 텐데, 이제 거래소들의 뭐 문제라면 문제랄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시작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형성됐던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그 어느 국가 분들보다도 사실 이 지식 그 학력 수준이 높죠.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그 보급, 활용도 이런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높았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있기 이전에 디지털 환경에서 무언가를 거래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 대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디지털 자산이 먼저 거래됐던 게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뭐 농담조로 특정 뭐 MMORPG 게임에서 거래했던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강남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만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그런 시장이 먼저 있었던 게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등장했고, 그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마치 게임 아이템처럼 디지털 자산인데 누군가 사고 파니까 그 사고 파는 거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그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로서 이제 진입을 했던 건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속도에 비해서 어떤 그 자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뭐 빗썸 같은 경우는 직원이 30명에서 50명이 넘어가는 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루 거래량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서버가 터지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서버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이 몰리고 거래가 되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타겟하기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노려볼 만한. 그래서 어떤 그 보안 기술이나 그런 의식도 그렇고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실은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죠. 호떡집에 불난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변명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뭔가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 텐데, 하소연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악명 같은 게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뭔가 가서 시비를 털어야 하기엔 상당히 좋은 거죠. 약한데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모임에도 저희 업계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대형 거래소 분들이 잘 안 오시는 이유가 약간 동네북 느낌이에요. 오면 뭔가 큰 범죄자 집단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고, 뭔가 음모론의 그 핵심 주체인 것 같다는 식으로 항상 이제 간주를 받는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샤이해지죠.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 되게 껄끄럽고. 하지만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해왔고, 하지만 그게 그 특정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좀 감당하지 못한 수준의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저희도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사업을 조금 이제 그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거래소 상장이잖아요. 상장이 큰 이권 사업인데, 상장도 보면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아까도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장이란 표현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부 팀은 이제 거래 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상장이라 그러면 이제 요즘에 STO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상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발라내서 주식 성격이 분명한 것들은 STO로 이제 발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STO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들은 도대체 뭐냐? 라 그러면은 얘는 뭐 상품이냐, 커머디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상장하고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쿠팡에서 물건 진열한 거랑 다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어떤 중간에 좀 어떤 성격이 있어서 상장은 항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있다고 믿고 있고 하는데, 그 순기능을 가지는 프로젝트들이 나쁜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다 쫓겨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상장 자체가 뭔가 복마전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상장 프로세스를 더 뭔가 우리 내부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와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걸 소통을 하는 순간 다 보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건 안 되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앞에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상장을 해줘서 문제라는 건지, 그럼 상장을 폐지시키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 이전의 그 절차들이 너무 좀 불확실하고 불투명해 합니다. 그래서 온갖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이제 우리가 이슈를 삼고 있는 정보의 비재팅성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인데, 저희가 이제 개인 지갑, 디지털 지갑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 이전에 양화, 좋은 프로젝트들이 본연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드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큰들이 원래 본인들 그 토큰의 프로젝트가 의도했던 혁신이든 뭐 세상이 변하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토큰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뭐 도박장의 칩이 아니라 사실 다 그 나름대로 기술적인 의도와 어떤 혁신의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실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 시대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개인 지갑들이라고 말하는 그 개개의 그 디지털 월렛에 탑재가 돼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교환이 되고. 그래서 어떤 저희 거래소 생태계 차원에서 어떤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코인이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그 박제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통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개인 지갑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저는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그러니까 검사님들, 경찰, 뭐 국세청 아니면 민사소송 이런 걸로만 해결되는 게 사실은 정말 너무 피로감도 크고 저희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사실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오늘 발제하신 이런 의견처럼 저 ADR 뭔가 그런 법적인 그런 것 이전에 뭔가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사용자들 혹은 투자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